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뇌는 비어갑니다. 치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뒤척이는 그 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해마라는 기관이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쉽게 말해 뇌를 녹이는 산성비입니다. 사랑으로 한 걱정이 실은 내 뇌를 파괴하는 산성비였던 겁니다. 이 산성비가 뇌를 파괴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에 잠겨 있을 때 부신피질에서 이 산성비가 혈류로 쏟아져 나와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해마로 직행합니다. 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그 능력이 해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성비는 해마신경 세포의 수상돌기를 직접 공격해요. 수상돌기는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구조인데 다른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가 장기간 노출되면 하나씩 끊어지면서 퇴화합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이 신경세포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끊어지면서 신경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겁니다. 2018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 논문을 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 해마 부피가 평균 14% 줄어들어 있었어요. 14%입니다. 이건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치매 진단 5년 전 단계죠. 걱정만 했을 뿐인데 뇌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병이 될까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알람과 이를 진정시키는 전두엽이라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은 이 사령관의 힘이 약해져요. 알람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데 사령관이 그만해, 괜찮아라고 제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소한 걱정에도 뇌는 온종일 산성비에 젖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스트레스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해매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산성비를 감지해서 이제 그만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해마가 손상되면은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요. 산성비를 멈추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니까 산성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게 또 해마를 공격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만성적인 산성비 노출은 해마에서 신경줄기 세포의 분열을 억제해요. 해마의 치상회라는 부위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신경발생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약 700개 정도의 새 신경세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산성비가 높으면 이 신경발생이 최대 60%까지 감소해요. 늙은 세포는 죽어가는데 새 세포는 안 만들어지니까 해마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무기는 4, 7, 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 내며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는가?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면은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이어지는 긴 신경인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안정 스위치입니다. 이 안정 스위치가 켜지면은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해요. 부교감 신경계는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특히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게 핵심입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면은 심박 변이도가 증가해요. 심박 변이도는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아지면은 시상 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 A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억제됩니다. 그럼 부신에서 산성비 분비가 줄어드는 거죠. 2019년 심리신경 내분비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4, 7, 8 호흡을 하루 2번, 각 4회씩 8주간 실시한 그룹의 타액, 산성비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어요. 약 없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회, 잠들기 전에 4회 하세요. 특히 밤에 하는 게 중요한데 수면 직전 산성비 수치가 높으면 렘 수면이 감소하거든요.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게 줄어들면은 해마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4, 7, 8 호흡으로 잠들기 전 산성비를 낮추면은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해마 회복이 촉진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BDF 폭탄 운동입니다. BD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즉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신경 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 뇌 최고급 비료죠. 이 뇌 비료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첫째, 기존 신경 세포가 죽지 않게 보호해요. 둘째, 신경 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요. 셋째, 해마치상회에서 신경줄기 세포의 분열을 촉진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듭니다. 산성비가 해마를 파괴하는 독이라면 뇌비료는 해마를 재건하는 시멘트인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뇌비료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20대에 비해 60대는 뇌비료가 약 40%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뇌비료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운동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효과가 약해요. 뇌비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려면은 뇌를 동시에 자극해야 합니다. 이게 이중 과제 운동의 핵심이에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비료 분비가 급증하거든요. 첫 번째, 거꾸로 단어 말하기 걷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단어를 거꾸로 말하세요. 가방을 반가로, 냉장고를 고장냉으로 뒤집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 거꾸로 말하기는 작업 기억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능력인데 이게 전두엽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서 처리돼요.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려면은 글자를 하나씩 기억하고 순서를 역으로 재배열하고 발음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면서 뇌비료가 쏟아집니다. 여기에 걷기라는 신체 활동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는 대뇌 운동
피질과 손해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전두엽이 인지 과제를 처리하는 동안 운동 피질과 손해가 균형과 보행을 조절하면서 뇌 전체의 혈류량이 증가해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늘어나면서 뇌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뇌 비료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겁니다. 2020년 일본 스쿠바다의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걷기만 하고 다른 그룹은 걸으면서 100에서 70 빼는 계산을 했죠. 12주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이중 과제 그룹의 혈청뇌 비료 수치가 일반 걷기 그룹보다 41% 더 높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28% 향상됐고요. MRI로 찍어보니 해마 부피도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100에서 7 빼기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100, 93, 86, 79 이렇게 7씩 빼면서 가는 거죠. 이것도 작업 기억과 주의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제예요. 숫자를 기억하고 7을 빼고 결과를 말하고 다시 그 숫자에서 7을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두엽이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버벅거리지만 이 주일만 하면은 자동화됩니다. 그때부터 뇌회로가 새로 깔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루에 30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하세요. 뇌는 익숙한 활동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새롭고 복잡한 과제를 줘야 뇌 비료가 분비되고 시냅스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뇌 가소성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라는 산성비에 젖어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가 소리 없이 당신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중에도 잇몸 구멍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한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당신의 뇌세포를 직접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 96%의 뇌에서 이 살인마의 독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멈추고 쪼그라든 해마를 다시 재건할 강력한 방역의 최후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6부 영상에서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결정적인 무기를 확인하십시오. 방치하면 늦습니다. 6부에서 뵙겠습니다.